예, 우리 고려대학교 어, 회사법 김인영 교수 수업 듣는 학생들한테 이제 그 기말 시험 첨삭 그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. 제가 오늘 토요일 뭐 오후인데 연구실에 남아서 여러분들 첨삭을 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. 뭐 1070명인데 다 시험을 보시진 않은 것 같고 한 50명 정도 보신 것 같고 제가 거기에 이제 그 점수하고 그 이제 주요한 내용을 이렇게 표시를 해뒀어요. 그래서 내일 모레 월요일 날 우리 조교가 나눠줄 때 이름 가져가서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제가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동영상을 이제 만드는데요. 어, 뭐 약수령 두 문제하고 사령 한 문제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제 그 약수령 한 문제 중에는 이제 사체와 주권을 이제 비교하라고 했기 때문에 의, 요건, 효과 이렇게 적기가 조금 곤란한 측면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같은 점, 다른 점 이렇게 이제 적은 분도 있는데 그러나 좀 의, 요건, 효과를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그렇게 적을 수도 있어요. 예. 효과 같은 경우는 다르잖아요. 특히 뭐 사체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익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그 이제 사채를 변제해야 될 날짜가 오면은 갚아야 되잖아요. 근데 뭐 그 주식과 관련해서 이익 배당과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 이익이 없으면 안 줘도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효과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사례 문제에서 꼭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사례 문제.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못하시는 게 이런 것 같아요. 이제 우리가 그 지금 법학을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법적 근거거든요. 법적 근거.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 어떤 것이 있다 하고 그때 꼭 적어야 돼요. 그런 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결론이 나와야 되거든요. 근데 그 법률의 규정을 이제 결론에다 적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러면 감점이에요. 그래서 이번 그 사례 문제와 같은 경우에도 어 우선 이익 배당을 할 수 있느냐? 현대 HMM이 이익 배당을 할 수 있냐는 것은 이제 462조인가의 그 이익 배당을 이런 경우에 하라고 법에서 정해놨잖아요. 그럼 그 규정을 적어야 될 거예요. 그리고 법률의 규정에 그걸 적고 나서 야, 이 사실관계를 보니까 여기에 위배했다. 그럼 위법한 배당이 되잖아요. 그러면 위법 배당이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될 거예요. 근데 그 전혀 적지 않고 결론 부분에다가 462조를 적고 야 이거 위법이다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법률의 규정에 점수를 배당을 해놨잖아요. 그 배당한 점수를 주지 못하는 거죠. 아시겠죠? 네,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이렇게 또 물었단 말이에요. 그러면 뭐 유지 청구를 할 수 있다든지 또 무슨 뭐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. 그럼 그걸 법률의 규정에다가 집어넣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제 결론 부분에다가 한 번 더 써줘야 되지 법률 규정에 쓰지 않으면 감점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쓰신 분들이 한 2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다 감점 처리를 했어요. 무슨 말인지 알겠죠, 그죠?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 없이 결론이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에 이제 그 사회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이익 배당에 관련된 462조를 적고 그 다음에 그 유지 청구권, 주주의 유지 청구권 그리고 또 뭐 손해배상 청구권으로서 이제 대표 소송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법률 규정에 반드시 넣어 달라는 이야기예요. 그리고 나서 사실관계를 적고 나서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. 그것 없이 하면 안 된다. 그리고 지금 그 질문은 주주 A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이제 위법하게 배당이 됐는데 회사에 반납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회사지 않습니까? 법률의 규정에 그걸 쓸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론에는 그건 해당이 안 되는 거죠. 지금 우리가 주주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가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주의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채점하면서 좀 짜증이 난 것은 어떤 학생은 지금도 제가 그 지시한 대로 안 적었어요. 그 약수령은 의, 요건, 효과 1, 2, 3 이렇게 적을 했는데 전혀 없고 사례 문제도 첫째
뭡니까? 문제 제기. 두 번째 법률 규정, 세 번째 사실관계, 네 번째 결론 이렇게 하려는데 막 적는 거예요. 왜 그렇게 하세요? 채점은 제가 하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하라고 하신 대로 하셔야지. 그걸 안 하면 어떻게 해요? 제가 수차례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하면 제가 그 감점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그 이번에 기말에도 또 그렇게 적으면 정말 많은 점수 감점 돼서 시학점 나갈 거예요.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. 그렇게 해야 제 뜻대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 답안이 그 내용을 다 담게 된다니까요. 막 적다 보면은 법률의 규정도 빠져버리고 이렇게 하잖아요. 근데 그렇게 답안을 적는 그 습관이 들면은 더 논리적이 되고 고득점을 할 수 있다니까요. 반드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뭐 한 세 분 정도는 점수가 아주 나빠요. 전혀 공부를 안 한 분 같아요. 뭐 나머지 분들은 뭐 만점 40점 또 38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뭐 지시한 대로 이런 그렇게 하시면은 좋은 점수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법학의 공부는 법률의 규정이 중요하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그 오픈북이기 때문에 그 법전도 있고 뭐다 있잖아요.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사람 보니까 462조 이거면 그렇게 쓰면 안 돼요. 그걸 그대로 뺏길 필요도 없지만 462조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다고는 써야 되겠죠, 그죠?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예, 여러분들 이제 오늘 토요일입니다만 내일 모레 그 답안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다 이제 고득점 그렇게 하실 거예요.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A 플러스 A 이렇게 많이 나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특별한 문제 없으면 다 A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 같아요.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 제가 말씀드린 요 부분들 좀 신경 써 가지고 답안 이렇게 좀 작성하세요. 예, 감사합니다.